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시장조사론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뢰성과 타당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척도와 측정이 떠오르면 아주 공부를 정확히 하신 거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인과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페이지 안 나오네요. 인과조사 X에다가 뭐 자극을 주면 뭐 물건에다가 뭐 X라는 자극을 주면 뭐 Y가 되는 뭐 이런 식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험 관련한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거기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은 뭐죠? 신뢰성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러면 신뢰성이 있다. 타당성은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여부. 뭐 짜장면 얘기를 들었죠. 신뢰성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외적 타당성이랑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사실 신뢰성, 타당성 하면 자꾸 타당성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외적 타당성은 신뢰성과는 좀 구분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다. 왜? 이것은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같은 결과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느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내적 타당성, 아니면 내용 타당성, 혹은 안면 타당성, 페이스 밸리디티라고 하는 거고, 뭐 이건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일단 뭐 대체로 이런 자꾸 언어가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요, 외국에서 좀 들여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면 타당도 우리가 뭐 배우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페이스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딱 주관적으로 봤을 때, 액면이죠, 액면. 액면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타당한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 비슷해요. 내적 타당성, 내용 타당성, 액면 타당성, 안면 타당성 다 비슷해요. 내용이 요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신뢰성 타당성 파트에서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일단은 신뢰성 타당성은 측정과 척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측정이 뭐죠? 메이저먼트죠? 그래서 쓰진 않을게요. 측정은 이제 말 그대로 얘가 얼마나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를 좀 객관적으로 측정해보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척도가 필요한 거죠. 척도라는 게 숫자를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가지고 척도를 만들어서 숫자를 부여하는 거죠. 잘생기면 5점, 보통이면 3점, 못생기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척도가 되는 거고,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신뢰성과 타당성인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면 바로 서베이에 나오는 질문지를 가지고 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놓은 게 바로 8페이지인 거죠. 예. 그래서요, 일단은 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향상 방법 혹은 측정 방법이죠. 측정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뭐 올리는 방법, 향상이라고 쓸게요. 향상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뭐 내용 타당성, 기준 관련 타당성은 말이죠. 이것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비슷해요. 뭐 측정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타당성이 아래에 있는 내용 타당성, 기준 관련 타당성, 구성 개념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신뢰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뢰성 파트에서는요, 일단 측정과 척도에서 신뢰성 타당성이 나오는 거죠. 항상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뢰성 파트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신뢰성을 측정을 해야겠죠. 그죠? 당연히 신뢰성이 뭔지는 나옵니다. 두 번째, 측정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향상을 시켜야겠죠. 향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향상 방법은 삭제. 왜? 요거랑 헷갈리니까. 그냥 측정하는 방법,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향상하는 방법은 뭐 있겠죠? 또 뭐 질문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그죠? 세 번째, 신뢰성을 저해야 하는 요인.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서를 따지자면 굳이 측정을 해봤더니 신뢰성이 좀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지? 신뢰성이 저해야 하는 요인이 뭘까 찾아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해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더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향상을 하는 방안을 개발을 한다. 이런 순서대로 해서 외우시면 돼요. 파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요. 측정하는 방법이죠. 측정하는 방법. 1번을 배울 거예요. 뭐 시험에서는 향상하는 방법이라던가 저해하는 요인 이런 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교재에. 그런 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측정하는 방법. 신뢰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얘가 신뢰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향상을 시키는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신뢰성 측정 방법에 저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써본 노트에. 교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이 척도 관련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서베이 질문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나가요. 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보면 무슨 신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신뢰도를 생략을 할게요. 제동반내라고 해오시면 돼요. 제동반내. 제동반내 써있죠, 거기에. 그래서 재검사 신뢰성, 동형검사 신뢰성, 반분법 신뢰성,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 향상 방법, 정확히는. 그죠? 자, 일단은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측정 방법이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 제가 향상이라고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성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재검사 신뢰도. 자, 이걸 가지고 풀어간다 그랬죠? 서베이 질문지를 가지고. 자, 서베이 질문지 뭔지 아시죠? 그죠? 설문조사. 자, 설문조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검사. 테스트 리테스트죠. 그래서 다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검사하게 되면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왜? 이거랑 첫 번째 했던 거랑 두 번째 했던 거랑 일치가 하니까. 그죠? 일치하면 올라간다. 첫 번째 측정하고 두 번째 측정해봤더니 비슷해. 이거 신뢰성이 있구나. 신뢰성이 있네. 신뢰성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향상도 되겠죠? 자, 동형검사 신뢰도는 뭐냐면요. 이러다 보니까 시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시험 효과. 왜냐면 첫 번째 본 시험이랑 두 번째 본 시험이랑 두 번째 더 잘 봤어. 당연히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베이 같은 경우는 질문지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보고 못 보고가 차이가 없겠지만 더 수월하게 좀 다른 결과 좀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질문지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하는 이 재검사법을 제외하고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시험을 본다고 쳐요. 수학 시험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평균이 90점이 나왔는데 B도 평균이 90점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분산이 과연 비슷할까요? 똑같을까요? 그런 거 찾기가 쉬울까요? 불가능하죠. 그래가지고 반분법을 쓰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반분법은 뭐냐? 시험지가요 20개의 문항 정도가 있으면 이걸 반으로 쫙 잘라요. 10개, 10개.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걸로 보고 한 번은 아래 거로 보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시험 문제가 최소한 20여 개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보시면요 16개에서 20개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반으로 쪼갰을 때 8에서 10문항 정도가 나오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시험을 못 보겠죠. 시험 문제가 2개야. 2개인데 반으로 쪼개면 하나하나면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가장 발달한 것, 가장 하위 클래스의 방법이 바로 내적 일관성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크롬바 알파 값이 나오는데 이 크롬바 알파 값은 0에서부터 1까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한 0.6 이상, 0.8 이상이면 유효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일치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정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크롬바 알파 값, 내적 일관성을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굳이 이걸로 따지자면 뭐 문항 질문지의 질 문항 그래서 뭐 1번, 5번, 10번 다 비슷해. 다 비슷한 문항이에요. 비슷한 것을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별을 물어봤는데 여기도 성별을 물어보고
여기도 좀 돌려서 성별을 물어봤어. 근데 여기서 아 나는 남자요 했다가 마지막에 여자요 하면 이건 과연 신뢰성이 있는 겁니까? 없겠죠. 그럼 빼버리는 거예요. 질문지에서. 그게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테스트 리테스트랑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저희 1차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깊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더 깊게 공부를 하긴 해야겠죠. 일단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막 나오겠죠? 제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재검사, 시험 효과, 단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형검사, 그랬더니 문제가 좀 많아야 되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반분법, 반으로 쪼갰더니, 문제가 많아야 돼. 이게 문제가 많아야 되는구나. 동형검사가, 똑같은 시험지를 만들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반분법을 가지고 했더니, 이건 시험 문제가 좀 많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적 일관성 이용 방법을 사용하게 됐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제가 외우고자 하는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뭐 소설을 쓴 거죠. 제동맞네 이 순서다라고. 펜이 완전 안 나오네. 펜 하나 사야겠어요 또.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게 이 순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재검사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형검사가 나오거나 동형검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분법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외우기 편하게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기 내용이라던가 장단점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뭐죠? 장점은 빨간색, 단점은 파란색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오른쪽에 검은 글씨로 신뢰도 개선 방안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두 번째, 신뢰도를 한번 향상시켜볼까 하는 그 방안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외워두시면 좋죠. 그래서 뭐 항목수를 늘린다던가, 뭐 설명을 명확하게 하여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죠? 그리고 신뢰성을 저해야 하는 요인. 자, 그러면 향상하는 방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저해하는 요인은 질문자가 약간 허접한 애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뢰도가 저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신뢰도는 여기까지 했고요. 타당도는 한번 끊었다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